2023년 11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서울 마포구 등기소 민원실 창구 앞에서 이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손이 떨렸다. 등기부등본 한 장을 들고 그는 3번을 더 읽었다. 분명히 어머니 명의였던 그 집이 지금은 전혀 모르는 이름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어머니 이순덕 74세를 요양원에 보낸 지 딱 3주 되던 날이었다. 집을 팔아 아파트 보증금을 빼려 했다. 서류를 떼는 건 형식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그 집은 어머니의 집이 아니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하지만 이순덕은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36년 전 자신이 직접 품에 안았던 그 아이였으니까. 아들은 그때까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이순덕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마포구 공덕동 골목 안쪽 반지하에서 올라와 30년을 살아온 집. 마당은 없지만 작은 화단이 있었다.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다. 꽃이 피면 그의 생각이 나. 남편 이완수는 27해 전에 세상을 떴다. 막노동 현장에서 쓰러진 날 이순덕은 임신 7개월이었다. 병원비를 막으려고 개를 깨고 친정 오빠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눈을 감았다. 남은 건 아들 민준과 이 집 한 채였다. 이 집만 지키면 된다. 이 집이 있는 한 우리는 괜찮아. 이순덕은 공장을 다녔다. 식당 주방 일도 했다. 새벽에 신문 배달도 했다. 그 모든 돈으로 민준이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냈다. 민준이 취직하던 날 이순덕은 혼자 부엌에서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며느리 박지연. 민준이 결혼을 한 것은 32살 때였다. 상대는 박지연 37세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 처음 봤을 때부터 이순덕은 뭔가 마음에 걸렸다.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계산이 빠른 눈이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인사는 반듯했다. 그런데 그 눈이 이순덕의 뒤로 흘렀다. 집 안을 훑는 눈이었다.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되지? 이순덕은 그 눈빛을 기억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행복하면 됐다. 그거면 충분했다. 아들의 달라진 얼굴. 결혼 후 2년이 지나자 민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은 올해 현금으로 드릴게요. 지연이가 의미 있는 선물이 낫겠다고 해서요. 이순덕은 웃으며 받았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5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생신엔 문자 한 통이 왔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선물은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다.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2해는 그래도 왔다. 3번째 추석부터는 지연이 친정이 멀어서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순덕은 혼자 차례를 지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그리고 다 혼자 치웠다. 복선 오래된 서랍 속에. 이순덕의 방 서랍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1장 그리고 사진 1장. 사진 속 아이는 갓난아이였다. 이순덕의 팔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민준이가 아니었다. 이순덕은 그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창문 밖을 오래 바라봤다. 진달래 화단을.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날. 이순덕이 처음으로 넘어진 건 지난해 봄이었다. 부엌 바닥이 미끄러웠다. 혼자 일어났지만 무릎에 며칠 멍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준이 왔다. 그런데 왔을 때 옆에 지연도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되겠어요. 지연의 말이었다. 걱정처럼 들렸지만 이순덕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나 괜찮아. 넘어진 것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연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지연아 내 나이는 내가 알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 사실 좋은 요양원이 있거든요. 시설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고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순덕은 아들의 눈을 봤다. 거기 있었다 걱정이 아니라 결정. 이미 결정이 났다. 지금은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건데? 이순덕이 물었다. 민준이 지연을 한번 봤다. 지연이 말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정리. 그 말이 이순덕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알아서 정리. 30년을 살아온 집이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방이 있는 집이었다. 민준이 처음 걸음마를 뗀 마루가 있는 집이었다. 그것을 알아서 정리한다고 했다. 이순덕은 웃었다.
웃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이순덕은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다.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봤다. 화단에 진달래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래, 이제 내가 움직여야지. 지연의 속마음. 사실 지연은 오래전부터 그 집을 눈여겨봤다. 공덕동 일대 재개발 계획이 나온 지 2년이 지났다. 그 골목 일대가 곧 수용된다는 정보를 지연은 직장 선배에게서 들었다. 보상금이 꽤 나올 거야. 단독주택은 더 세게 쳐줘. 지연은 계산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정리하면 보상금으로 한강변 아파트 전세는 충분히 된다. 거기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된다. 물론 민준에게는 다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라고만 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이순덕의 내면.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 애가 내 집을 탐낸다는 것 알고 있다. 민준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을 붙잡고 울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 애를 찾아야 한다. 36년을 기다려온 일이다. 이순덕은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였다. 법무사 최 선생. 법무사 최병철 68세은 이순덕과 30년 지기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 서류를 맡아줬던 사람. 요즘은 거의 연락이 없었지만 이순덕은 그를 믿었다. 순덕 씨 오랜만이네요. 어인일로? 최 선생님 부탁이 있어서요. 집 등기를 바꿔야 해요. 최병철은 안경 너머로 이순덕을 봤다. 누구 명의로요? 이순덕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채원. 이분이 누구세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최병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민준이 말고요? 네, 36년 전의 비밀. 이순덕이 28이었을 때 첫 아이를 낳았다. 남편 이완수와 결혼 직후였다. 여자아이였다. 채원이라는 이름도 지어놨다. 하지만 채원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돈이 없었다. 그 시절 심장 수술비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남편이 뛰었다. 이순덕도 뛰었다. 그래도 모자랐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최 씨 내외. 아이가 없었고 돈이 많았다. 채원을 입양하면 수술비 전액을 내겠다고 했다. 이순덕은 사흘을 울었다. 이완수도 사흘을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살아야지. 살아야 만날 수 있잖아. 채원은 수술을 받았다. 살았다. 그리고 이순덕의 품을 떠났다. 최병철의 발언. 최병철은 이순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창밖을 봤다. 그 아이를 지금 찾으셨어요? 몇 년 전에 연락이 닿았어요. 한채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양부모님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한테 집을 주려는 거예요. 이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알아요? 모르죠. 알 필요 없어요. 그 아이한테 이 집이 생기면 그걸로 충분해요. 최병철이 물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이순덕은 웃었다. 36년 동안 후회했어요. 이제 후회를 끝내려는 거예요. 채원을 만난 날. 등기 이전 서류를 준비하기 전 이순덕은 채원을 한 번 더 만났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 한채원 36세은 단정한 차림으로 나왔다. 어머니. 채원이 부르는 호칭에 이순덕은 눈이 시려왔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가 식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 집을 너한테 주고 싶어. 이순덕이 말했다. 채원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요? 나는 갈 곳이 있어. 너는 이 집이 필요해. 거기 살면 돼.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이순덕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36년 만에 제대로 바라봤다. 등기소의 아들. 민준이 등기소에 간 날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3주 후였다. 집을 처분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였다. 형식적으로 등기부등본부터 뗐다. 민원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다. 민준은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펼쳤다. 소유자 변경 기록. 날짜는 한 달 전. 소유자 이름 한채원. 민준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잠깐만요. 이거 제 어머니 집인데 이름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다. 네,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순덕 씨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셨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한채원이 누구예요? 저는 모르죠. 소유자시잖아요. 전화를 거는 아들. 민준은 주차장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요양원 연결음이 울렸다. 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니, 집이 왜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 한채원이요. 한채원이 누구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누나야.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누나? 저한테 누나가 있어요? 응.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민준아. 이순덕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그 집은 처음부터 채원이 것이었어. 내가 채원이한테 빚진 집이야. 그 빚을 갚은 거야. 지연의 분노. 민준한테 연락을 받은 지연은 즉시 차를 몰았다. 요양원까지 1시간. 지연은 그 시간 내내 떨었다. 요양원 면회실. 이순덕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등에 닿아 있었다. 편안해 보였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지연이 들어서며 말했다. 이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짓? 집을 남한테 줘버렸잖아요. 그게 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집이에요, 지연 씨. 내 마음대로 못하면 누가 해요? 지연은 말이 막혔다. 그래도 가족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가족이요? 이순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74살의 몸이었지만 그 눈은 서늘했다. 지연 씨, 나한테 가족이 있었나요? 명절에 혼자 차례 지내는 가족이요? 생신에 문자 한 통 보내는 가족이요? 요양원에 보내놓고 집 서류를 떼러 가는 가족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무릎 꿇다. 그날 저녁 민준이 요양원으로 다시 왔다. 혼자였다. 지연은 차에 남아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이순덕이 문을 열었다. 민준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누나 이야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가 물어본 적 없잖아.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가 나쁜 아들이었죠. 이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요양원 복도 바닥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죄송해요, 어머니. 이순덕은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봤다. 그리고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짚었다. 일어나. 채원과 민준. 한채원과 이민준이 처음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다. 공덕동 골목 이순덕의 집 마당 앞. 진달래가 한창이었다. 채원은 먼저 와 있었다. 화단을 들여다보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봤다. 닮은 눈이었다. 어머니의 눈이었다. 채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한채원이에요. 민준은 그 손을 잡았다. 이민준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됐다. 그냥 됐다. 이순덕의 마지막 말. 그 뒤로 이순덕은 요양원에서 지냈다. 채원이 일주일에 한 번 왔다. 민준도 2주에 한 번씩 왔다. 지연도 처음 몇 달은 오지 않았지만 반년이 지나 다시 나타났다. 말이 없었다. 과일만 놓고 갔다. 이순덕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봄날 채원이 물었다.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이순덕은 창밖을 봤다. 멀리 아파트 사이로 하늘이 파랬다. 아니, 이상하게 지금이 제일 안 외롭다. 채원이 웃었다. 이순덕도 웃었다. 진달래 화단. 그해 봄 공덕동 집의 화단에 진달래가 피었다. 채원이 매일 물을 줬다. 이순덕이 30년 동안 키워온 뿌리에서. 민준은 그 사진을 찍어 어머니에게 보냈다. 이순덕은 요양원 창가에서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잘됐다. 잘됐어.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36년을 기다려온 가장 긴 사랑이었다.